한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소식이 찾아옵니다. 올해 62세가 된 어머니의 충격적인 임신 소식은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낙태를 간청하지만 어머니는 이 생명은 축복이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출산을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비난과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홀로 버티며 싸워나갑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정체와 어머니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그동안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갈등과 함께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가족의 화해를 통해 우리 삶에서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생을 반백년 넘게 살아오면서 늘 제 뜻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가 6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를 듣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요? 제 나이에요?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왔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분명히 생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내 건강은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가족들에게 처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의 표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겪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선택으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생명은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언제나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저의 희망이고 남편과 제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이어줄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런 아이를 제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저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모두가 저를 향해 도전장을 매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저를 믿고 자라나고 있듯 저도 제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애들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고 서로의 마음이 어긋난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믿으니까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선택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솔하고 용감한 선택이라는 사실. 이 선택이 결국 저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여러분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으로 진정한 내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 특히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건 저희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에 담긴 단호함과 실망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엄마, 나를 버리지 마. 하지만 얘들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가족들은 저를 설득하려 했었고,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엔 점점 날카로운 비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터뜨린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도 실망도 혼란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향한 시선은 한층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귀가에 들리는 속삭임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나이에 애를 낳겠다고? 정말 주책이야. 저번에 집에 왔던 그 남자랑 관계가 있던 거 아닐까?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심지어는 아이들 놀이터에서까지 저를 향한 비난과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외부의 소음이 점점 저를 집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젊고 생기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주름지고 지친 모습이 거울 속에 있더군요. 그 속에서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정말 이 아이를 낳는 게 맞는 선택일까? 나는 단지 고집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혹시 저희도 아는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건 아닌가요? 며느리의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저를 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설득하려는 과정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왜 저희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랑 회사 동료들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분위기가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그들의 다툼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울기 시작했고,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모든 비난과 갈등은 제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혼자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의 냉담한 태도와 동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질문들까지 그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제 과거의 한 부분, 아니,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신념의 흔적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 생명은 축복이다. 이 목소리는 제가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와 나눈 약속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고 제가 무엇을 결정하든 늘 저를 믿어주던 사람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마치 제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분명 남편이 함께 있었다면 훨씬 덜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것은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제게 보내는 작은 신호들, 가령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저에게는 마치 엄마,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엄마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저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지만 제가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어느 순간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제가 어머니였어도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다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이유는 저를 몰아세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를 보호하고 저와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기억, 아이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시작된 이해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지탱해 주는 가이드가 되었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선택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제 의도를 이해하고 제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저의 다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저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제가 결정한 일로 인해 가족이 겪어야 할 어려움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얘들한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제 선택이 단지 충동이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건강은 괜찮을까? 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내가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과 희생이 필요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이 계획을 가족들에게 잘 전달한다면 언젠가는 내 결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먼저 저는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제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출산이 위협하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몸을 관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이어리까지 구입해 하루하루의 건강 상태와 운동 계획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인 준비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저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재정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약속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담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감정을 토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가족 안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한테까지 부담을 주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너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들어봐 주면 좋겠다. 그 순간 며느리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의 호기심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선 나의 건강 상태는 정기적으로 관리할 거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너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단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이어서 저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내 의지와 계획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을 거란 걸 안다.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란다. 나는 네 동생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면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제가 세운 계획과 다짐이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의 분위기가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정도 저를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운동 루틴을 따르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책해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건강 관리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 대답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곧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행동은 제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방 하나를 새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제 모습을 힐끔힐끔 보면서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방을 정리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를 쓰게 될 것 같아서 너희한테 무리하게 부탁하지 않으려고 내가 준비해 두는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 몇 마디씩 대화를 나누었죠. 며느리의 말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제 행동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너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해. 정적이 흐르고 반응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질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말없이 방을 나갔지만 그 후로 제게 예전처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요소로 이어짐.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과 저희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작은 행동들과 진심 어린 대화가 조금씩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산책을 나갈 때 문틈으로 저를 힐끔힐끔 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같이 산책 나가도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진심이 닿은 것 같아 너무 기뻤거든요. 며느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진심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하지만 이제부터 어머님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려고요. 그녀의 말은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 중 누군가가 제 선택을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저와 마주칠 때도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답답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제 동생이 어떨지 매우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얼마나 저에게 더 큰 용기를 불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아마도 마음의 평화일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가족의 외면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믿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항상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자신도 제 가족도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요소로 이어짐.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날이었죠. 분만실로 들어가며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복도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만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진 아이를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 작게 오므라든 주먹, 그리고 아이의 따뜻한 온기까지. 저는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병실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더니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보려다 손이 떨리는 듯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분명 따뜻한 미소도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아이, 아니 내 동생은 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아들은 살짝 울먹이는 목소리로 새로운 생명을 축복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축복이 많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선택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아들도 아이를 안고 환히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한 생명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랑과 이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물론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고립 속에서 무너질 뻔하기도 했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자라날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저 역시 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전일까요? 이처럼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때로는 선택이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어머니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새로운 시작은 모두가 겪는 삶의 공통된 여정이 아닐까요? 60세의 나이에 아이를 품겠다는 어머니의 선택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선택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삶은 예상치 못한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머니와 가족의 이야기는 그 선물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과 생명,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